자, 오늘 다시 이제 쌤이 이제 책 처음으로 넘어가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꼼꼼하게 해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꼼꼼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사실 방학 때는 좀 너무 뭐랄까 이제 쉬운 문제를 쌤이 제껴두고 조금 너무 어려운 걸 조금 이게 연습을 했었거든.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냐면 기초를 다진다는 생각으로 기본 문제도 풀고 조금 어려운 것도 풀고 많이 어려운 거는 선생님이 이제 배포를 해줄 거야. 그 다음에 그 자기스토리는 지금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따로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선생님 문제를 풀긴 할 거거든. 그래서 특정 학교, 선생님 말하는 특정 학교라는 얘기는 영화여고, 확실한 거 영화여고, 청원여고 정도, 선생님 아는 그 정도 학교는 확실하게 이제 모의고사 위주로 수능 특강 위주로 나오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율이 이제 다른 학교는 좀 줄어든다라고만 생각하면 돼.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뭐 영신여고는 뭐 조금 뭐 쉬운 것도 나오고 어려운 것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계획은 뭐냐면 우선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꼼꼼하게 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금 이제 처음부터 이제 좀 연습을 열심히 하되. 그러니까 선생님의 항상 그 수업의 목적은 너네들이 내년에 좀 짐을 덜었으면 좋겠어. 만약에 선생님 생각에서는 한 뭐 대부분은 한 80% 이상은 분명히 생명을 수능으로 볼 건데 단지 내신 대비용으로 들었다가 내년에 할 게 너무 많게 선생님은 하고 싶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 수업으로도 내년에 충분히 좀 뭐랄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괜찮네? 더 이상 할 게 별로 없네 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선생님 좋겠어. 실제로 이제 한 명이 왔는데 대진여고애가 걔가 이제 지금 시대인재 있긴 한데 그치? 시대인재 있는데 경희대 수학과를 합격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서 재수를 하는데 걔 소개로 또 누가 왔는데 걔가 이제 생명은 괜찮대. 그냥 나한테 1년 동안 열심히 고2 때 들었거든. 근데 이제 고3 뭐 재수를 해서 시대인재 갔어도 생명은 그래 딱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내신 대비할 때부터 연습을 많이 해서 그냥 어려움을 못 느끼게끔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또 추천을 해서 이제 고2애가 이제 우리 학원에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좀 너무 쉽게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방향성을 잃을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수능 특강은 꼭 다 할 거야. 근데 이유가 있는데 보통 선생님이 작년까지는 수능 특강도 이게 숙제를 내주기로 했거든. 근데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능 특강이 올해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2점 원래 수능 특강 문제 구성이 2점 테스트가 있고 3점 문제가 있는 거 알지? 근데 3점 문제가 3점 문제가 아니라 2.5점밖에 안 돼. 그래서 고2 애들은 그냥 이걸 풀어도 그냥 큰 부담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특하고 수완도 가능하면 할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뭐 복습 개념으로 조금 하긴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시 처음부터 기본을 다지고 기본 문제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 문제집이 있거든.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그냥 뭐 개념풀, 오투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우공비 이제 그런 것들 차분히 연습하면서 개념 완성 이런 것들 하나씩 풀면서 이제 기본을 다시 다지는 이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특별히 또 시험이 일찍 보는 학교가 있어요. 영신여고가 지금 9월 30일 날 이제 시작을 해서 조금 빠듯함이 있고, 다른 학교는 대부분 뭐 10월 17일? 10월 17일, 영화여고 10월 17일. 1일? 10월 1일. 상명이 좀 빠르고. 또 다른 학교 빠른 학교 있어. 청원여는 언제 보니? 그렇지, 17일. 은우 언제 봐? 왜? 네가 뭔데 그래 빨리 보내야. 뭐 학교 공사해? 영신여고는 학교 공사해서 빨리 본다는데. 준현아 언제 보니? 은지랑은? 시작일이 언제야? 10월 17일?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제 나눠졌다. 10월 17일 날 보는 학교와 9월 30일 날 보는 학교.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차이가. 언제 봐? 17일 날, 그치? 17일과 30일. 누가 이기나 보자. 뭘 이겨. 그치? 이미 17일이 이겼어. 17일이 너무 많아. 9월 30일 패. 자, 그럼 좀 더 선생님이. 자, 이제 그림 위주로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냥.
좀 이제 뭐 많이 지금 신입생은 거의 없어가지고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염색체 구조를 얘기를 할게요. 염색체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어렵지 않은데 잘 나와. 그래서 자, 우리는 이걸 염색체라고 해.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원래 이렇게 그림이 항상 동그랗게 되는 이걸 동원체라고 해요. 근데 원래 얘는 이렇게 하나짜리도 눈에 보이죠. 하나짜리도 보이고 이렇게 두 개짜리도 보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 시기는 바로 S기라고 하는데 이걸 복제를 하면 두 개가 되죠. 그러니까 항상 복제라는 얘기는 복사를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혹시 라지 A고 스몰 B가 되고 라지 D가 되면 당연히 둘 다 뭐가 되겠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원래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몇 배가 된 거야? 정확하게 두 배가 돼요. 오늘 이 얘기도 조금 하긴 할 건데 두 배. 지난주에 본 테스트에서는 여기에 대한 함정이 조금 있었어.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 유진아, 너하고 나는 염색체 한 세포당 DNA 같아 달라? 어때? 모르는데. 몰라. 미안해. 괜히 질문해서. 아니, 뭐가 미안해? 질문할 수도 있지 선생님이. 혜진아 같아 달라? 너랑 나랑은 같아 달라? 어? 다르대. 그냥 얘는 그냥 나하고 다르고 싶은 거야. 느낌이. 그런 거 아니야? 다르죠? 왜냐하면 이게 성염색체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선생님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게 해주기로 하고. 근데 남자끼리는 다 똑같다. 우리 남자끼리는 다 똑같고 여자끼리는 DNA 양이 똑같아요. 그건 Y 염색체 때문에 그런 건데, 자, 뭐 굳이 여기 B가 있고, 여기 스몰 B가 있고, 라지 D가 있고, 라지 D. 자, 이 꼬여 있는 거를 풀어봤더니 염색사라고 하고, 이건 뉴클레오 솜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8개의 히스톤 단백질이야. 자, 8개의 히스톤이고, 플러스 이 DNA 세트를 우리는 뉴클레오 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뉴클레오 솜이 나와. 뉴클레오 솜. 자, 어떤 문제는 8개로 표현되지 않고 그냥 하나로 표현되기도 해. 틀린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정확하게 DNA가 감아요. 감고 지나가고 감고 지나가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그 히스톤 단백질의 역할이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하는 역할이 뭘까? 이거는 DNA가 뭐 하기 위해서? 엉키지 않기 위해서. 엉킴을 이렇게 엉킴을 방지. 이렇게 쓰면 돼요. 얘는 엉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실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패 역할을 하는 거. 이렇게 엉키지 않기 위해서 얘네들이 히스톤 단백질, 그러니까 실제로 히스톤 단백질은 유전 물질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 유전 물질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DNA죠. 여기 히스톤 단백질이 있고요. 이제 DNA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냐면 염색체에서 염색사, 뉴클레오 솜, 그 다음에 히스톤 단백질, DNA 기본 단위를 뭐라 그래? 뉴클레오 타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뉴클레오 타이드와 뉴클레오 솜을 잘 구분을 해라. 뉴클레오 타이드에 단백질이 있어 없어? 없어 얘들아. 여기에 있어요. 뉴클레오 솜에만 단백질이 있어. 히스톤 단백질이. 뉴클레오 타이드에는 단백질이 없다. 뉴클레오 솜에만 단백질이 있어. 왜냐하면 뉴클레오 솜이 더 크잖아. 히스톤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용어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얘기하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DNA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염색체 구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유전 자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유전자가 도대체 뭐냐. 근데 전에 한번 테스트를 본 적이 있어. 뭐를 유전자라고 해? 뭐를 유전자?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뉴클레오 타이드 아니야. 그러니까 몇 개 정도 되냐면 20에서 한 30여 개의 뉴클레오 타이드를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로 될 수 있는 건 한 요 정도 됐지, 그치? 대략 이게 유전자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 이거 하나를 찍어. 이 하나는 뭐야? 요 막대기 하나는 그냥 뉴클레오 타이드잖아. 유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지난주 테스트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DNA는 유전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아니야. 자,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 있지. 대부분은 비어 있어.
그러니까 비어 있어. 대부분 비어 있다가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다음에 유전자 있어. 그 다음에 비어 있어. 그 다음에 유전자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왠 줄 알아? 손상이 돼도 어때? 유전자가 손상될 확률이 이제 줄어드는 거지. 왜? 비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모든 DNA가 다 유전자라고 하면 그건 틀린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건 생투에서 배워요. 그걸 뭐 특별히 유전자가 있는 부위를 엑손이라고 하고 없는 부위를 인트론이라고 해. 그냥. 그래서 대부분 인트론이 막 들어가 있어. 인트론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 심지어 뭐냐면 엑손이 다 작동하는 게 아니라 뭐 특정한 부위에서는 특정 엑손만 작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얘기 했잖아. 모든 세포는 다 똑같아? 다르잖아. 피부세포하고 간세포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듬성듬성한 유전자에서도 특별 부위만 작동하면 그 세포에서는 자기 일을 다 하는 거라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다시 이제 배우는 게 이제 유전학이죠. 그럼 도대체 이 단백질을 만들려면 어떤 유전자만 뭐 발현이 돼야 돼? 이제 그런 것들. 자, 너무 선생님이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는 용어가 요거 유전자는 어느 정도 범위고 어떤 그림인지 이거 확인하고요. 절대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는 유전자가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DNA 100%다 유전자가 될 수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은 막 중간중간에 다 쓰레기 비어있는 거야.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염기설이 막 반복되어 있고 막 그런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해야죠. 유전자 말고 또 비슷한 단어가 하나 더 있죠. 전체라는 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유전체 뜻이 뭐라고? 유전체는 토탈. 그러니까 유전자 올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면 한 개체의 모든 유전자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뭐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사람은 60조 정도 되거든. 몰라도 돼. 그럼 60조 곱하기 한 세포 안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유 전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이건 토탈이다. 전체야 얘들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 범위를 좀 구분을 짝짝짝짝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됐죠? 자, 얘기할 게 조금 더 남았어. 자, 동원체의 역할이 뭐야? 뭐가 들러붙지 않아? 나중에 방추사가 들러붙어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래서 방추사가 뜩 붙으면 밧줄이지. 저 방추사는 단백질이거든. 그거를 땡깁니다. 분열할 때. 자,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자, 동원체는 나중에 개수를 세보죠. 조금 이따 마지막에 문제풀이 할 거거든. 그래서 요거 동원체 수는 바로 무슨 수하고 같다? 염색체 개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하나잖아요. 동원체가 하나라서. 근데 얘도 하나라서 염색체 수가 동일합니다. 얘도 염색체 하나, 얘도 염색체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뭐가 달라? DNA 양이 달라. DNA 양이 얘는 2배니까. 그래서 얘는 1배, 얘는 2배, 2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 마지막 하나만 얘기할게. 도대체 그러면 유전자라고 했잖아. 이거는 우리가 유전 암호라고도 하지. 그럼 뭐에 대한 암호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부모를 우리는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유전에 대한 설명인데, 그럼 도대체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될까? 그게 바로 그냥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DNA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는 누구에 대한 정보냐면 오로지 딴 거 필요 없어 얘들아. 딴 정보는 하나도 없어. 오로지 단백질 정보거든. 오로지 단백질 정보야. 그래서 가끔씩 문제 풀다가 보면 잘 봐. 히스톤 단백질을 A라고 하고 DNA를 B라고 해요. 그러면 얘들아 A의 합성에 B가 관여한다. 맞아 틀려? 당연하지. 왜냐하면 이것도 단백질이잖아. 그럼 이건 누구 때문에 만들어져? 여기 DNA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A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단백질은 다 DNA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은 DNA를 통해서 만든다. 당연하지. 맞는 거야. 모든 단백질은 다 DNA를 통해서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단백질이 달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효소가 달라. 그 효소 때문에 피부색이 결정되고 키가 결정되고 어때? 내가 왜 안경을 쓰고 있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눈이 나쁘게 나를 줬어. 유전자야. 대부분 한 70%는 유전자래. 나도 몰랐어. 근데 안과의사가 그 얘기 했거든. 70%는 다 유전자야.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나중에 엄마한테 나색을 해달라고 해. 자, 요거는 뭐 대충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중요한 거 다 설명했음.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밑에 제일 밑에 한번 볼까요? 자, 뭘 보냐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뭐 사이언스 디저트라고 해서.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여기 대진 요구가 없어서 대진 요구는 소술용으로 나옵니다. 왜 응축이 돼? 그러니까 지금 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분열기 때 얘기를 하겠지만 보통의 세포들은 어떤 모양이나 형태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염색체 아무것도 안 보여 얘들아. 그냥 계란 노른자처럼 보여. 염색체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감기라고 하죠. 그럼 왜 이렇게 응축이 되죠라고 하면 그 설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줄 테니까 그 이유를 첫 번째는 이렇게 쓰면 되죠. 첫 번째 손상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돼야 어때? 손상이 되지 않고 양쪽으로 이게 두 번째야. 뭐라고? 같은 양씩 배분할 수 있도록. 손상을 당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2분의 1씩 정확하게 나눌 수가 있죠. 근데 만약 여기 지금 염색사가 있거든? 어떻게 나눌래? 어떻게 나눠? 막 머리카락처럼 얽혀 설켜 있는데. 그러면 손상이 당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씩 나누기가 힘들잖아.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아는데 못 적는 경우 있잖아. 객관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데 갑자기 서술형으로 쓰라고 하니까 뭘 쓰지? 그래서 뭐 하다가 하나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은 체크해 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시험 보기 전에 물론 선생님이 직보 때 이건 무조건 다 정리를 해주겠죠. 나올 수 있으면 꼭 써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 다시 보기. 빠르게 한번 풀어봐도 되긴 하는데 조금 안 배운 내용도 있어가지고 안 배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자, 그림은 사람의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 구조입니다. 옳은 걸 찾으시죠. 이건 염색체죠. 그냥 체입니다. 자, 이건 뭐야? 그냥 두 개를 얘기를 했으니까 뉴클레오 섬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이거 DNA 느낌이 나요. 아니 염색사. 자, 이게 DNA죠. 그래서 DNA.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다. 다음 주에 정리를 하겠지만 이가 염색체라는 말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이가를 뭘 이가라고 하냐면 얘를 1가고 얘가 이가입니다. 이거를 이가라고 하는데 자, 이가는 never ever 절대 얘하고 연결하면 안 돼요. 체세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체세포인데 갑자기 이가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죠. 그래서 원래는 뒷내용이긴 한데 얘들아 이게 이가야. 이게 이가야. 근데 왜 이게 체세포에서는 볼 수 없냐면 체세포 때는 이렇게 서지 않고 이렇게 서거든. 근데 이건 이가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감수분열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서는데 이때 이가가 돼서 이렇게 찢어져요. 이걸 상동염색체 분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상동염색체 분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체세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체세포하고 이가를 쓰면 안 되고 상동염색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상하게 썼다. 그러니까 체세포를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체세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자, S기 때 뭐가? 니은이 기억으로 응축된다. 말도 안 되지. 복제가 되겠죠. 응축이 되는 거랑 간기 때 복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전기 때. 자, 이건 맞아줘야지. 그래야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DNA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 솜이 아니라 뉴클레오 타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쉽지만 문제 꽤 많아. 별거 아니야. 물론 이제 틀릴 일은 없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두 가지 개념. 자, 여기 보면 상동염색체라고 돼 있어요. 상동염색체. 자, 조금 더 올려볼게. 상동염색체. 자, 상동염색체. 여기 이제 다 설명할 건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상동염색체, 뭐, 내용이 이제 이 상동염색체 뜻은 뭐냐면 이 상자가 무슨 상자냐면 서로 상자야. 서로 동일한 염색체가 우리는 몇 개 있냐면 두 개씩 있죠. 두 개씩. 한 쌍씩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밑줄. 여기 보면 대부분이라고 돼 있잖아.
자, 접합하는 이 접합이라는 단어도 이제 처음 볼 수도 있는데 접합은 뭐 요즘 시험에 잘 안 나와서 자, 왜 대부분일까? 우리 똑같은 줄 알았거든. 이렇게 이가 염색체처럼 옵스 이렇게 이렇게 나름 똑같이 그린다고 그렸거든. 근데 왜 대부분이라고 했냐면 이제 유전의 핵심이 항상 유전을 배우다 이제 끝을 가면 항상 수컷이 나와. 그리고 항상 문제에서 X하고 Y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정해지거든. 그래서 선생님 여기 미리 여기다 한번 자, 이게 X고요. 이게 Y입니다. 그래서 얘가 상동이냐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하는 말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얘는 상동염색체가 맞습니다. 동그라미예요. 자, X하고 Y는 상동염색체가 맞습니다. X하고 Y는 상동염색체가 맞아요. 자, 여기 이가염색체 아까 얘기했지? 체세포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우선. 담수분열 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1분열에서만 볼 수 있어. 또 2분열은 안 돼요. 1분열에서만 관찰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염색분체가 4개라고 해서 4분 염색체라고 해. 염색분체가 4개다 라고 해서 4분 염색체.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자, 하기 전에 이제 사실 상동 염색체를 우리가 정의하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왜 얘는 모양과 크기가 다른데 왜 상동이 되냐라고 하면 원래 그러니까 상동의 정의는 부모님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하나, 엄마가 하나가 주면 무조건 상동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거보다, 그러니까 모양과 크기보다는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아서 상동이 된 거야. 자, 다시 대립유전자 갑시다. 얘도 똑같아요.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하나씩. 자, 이 대립유전자 이것도 문제 꽤 많습니다. 처음에는. 자, 선생님이 쉽게 얘기할게.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노란 박스 다시 이쁘게. 자, 얘가 노란 박스지. 자, 얘가 붉은 박스야. 붉은 박스. 자, 그럼 쉽게 얘기하면 노란 거. 자, 얘하고 얘는 대립이 아니야. 왜? 엄마 아빠가 아니니까. 그래서 대립이 되려면 항상 노란 박스에서 하나, 붉은색 박스에서 하나가 돼야 돼. 왜냐면 그게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니까. 단 조건이 있지. 대립 유전자는 라인이 같아야 돼. 왜? 같은 형질을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하면 그것도 안 돼. 그것도 대립이 아니야.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이게 대립이야, 얘들아. 이 라인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는 줄 알아? 자, A를 딱 봤더니 엄마 아빠가 같을 수도 있. 그렇지. 뭐 할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어. 현경아. 그렇지. 같을 수. 자, B처럼 뭐 할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유전에서 다를 수도 있는 경우를 이형접합이라고 하고 같은 경우를 동형접합이라고 합니다. 이 밑에 거 DD. 같죠? 동형접합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이렇게. 자, 이거를 대립유전자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절대 대립 아닙니다, 얘들아. 이거 두 개 대립 아니야. 대립 아니야. 대립 아니야. 이거 대립이야. 이거 대립이야. 이거 대립 맞아. 이것도 대립 맞아. 대립. 이거 다 대립이야. 근데 절대 하나의 색깔 박스 안에서는 대립 관계가 될 수가 없어. 왜냐면 부모님이니까. 자, 이제 그 다음을 가볼까요? 아,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 써야지. 자, X하고 Y는 상동염색체는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여기에 자, 대립유전자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없다고요. 그런데 대립은 없어. 왜냐하면 여기에 A가 있잖아. 그럼 여기는 Y에는 A가 없어. 그러면 혹시 여기 D가 있으면 여기는 라인이 같으니까 스몰 D라고 안 돼. 없어. 여기는 그냥 완전 딴판 F라는 게 있어. 그리고 D하고 F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 때문에 남자하고 여자가 갈려지죠. 그래서 X하고 Y는 대립 유전자가 없습니다. 상동 염색체는 맞아요.
거기 안에 대립유전자. 그러니까 대립유전자의 정의는 다시 한번 하나의 형질을 결정을 해야 돼요. 같은 형질을. 만약에 혈액형이 얘들아 성염색체 X에 있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되는 줄 알아? 여자들은 혈액형을 결정하는 게 두 개야. 그러니까 너는 무슨 형이야? 나 A형이라고 하면 여자들만 AA하고 AB가 있어. 그럼 남자는 뭐가 돼?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남자는 A만 가지면 A형이고 B만 가지면 B형이고 O만 가지면 O형이야. 그러면 남자는 무슨 형이 없을까? AB형이 없는 거지. 이해되지? 이제 그게 만약에 성염색체에 있으면 그런 현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은 원래 X에 존재하는 대립유전자는 그냥 딸랑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Y는 또 Y에 있는 유전자는 여자들은 아예 없는 거지. 아예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Y 때문에 어떤 형질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남자한테만 발현이 돼. 남자한테만.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주 했잖아. 귀에서 털 나온다고. 없어도 돼. 오히려 남자들 그거 있으면 불편하겠지. 귀에서 막 털 나오면 얼마나 불편하겠니. 귀 속 털 받았지. 그렇지? 그래서 귀에서 털 나오는 거. 자, 이게 이제 X하고 Y에 대한. 자, 염색체 종류는 크게 상염색체와 성염색체가 있거든요. 상하고 성. 자, 상하고 성.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의 이제 또 중요한 거. 이제 요거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이게 핵형하고 핵상에 대한 얘기야. 자, 이거는 우리가 심지어 유전을 한 달이 넘었어도 계속해서 얘에 대한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염색 핵형에 대해서는 여기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양이나 얘들아 모양 보이지? 자, 모양 그 다음에 크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개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핵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형이 같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같아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은 먼저 종이 같아야 되고요. 종이 같고 그 다음에 성별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종 같은 성이어야 돼요. 같은 종 같은 성.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것만 보면 돼요. 자, 이걸 핵형이라고 해요. 자, 이제 핵상이라고 하죠. 이 핵상은 조합 상태를 이게 세트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한 세트씩밖에 없어 라고 하면 우리는 N이라고 하죠. 만약에 두 세트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니? 2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세트라는 것은 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짝 두 개씩 있는 거야. 끝. 더 이상 없어. 여기는 있잖아. 종도 없고 성도 없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세트만 보면 돼. 모양, 크기, 개수 다 필요 없어. 자, 이게 핵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금 이따 이제 뒤에 문제 풀 건데 요거 그림 보이지? 짝이 있어, 짝 없어? 세트 아니야? 있어. 자, 요거 세트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EN이라고 하죠. 자, 복제전의 체세포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구라야. 복제전은 우리가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원래는. 맞잖아. 지원기 때 염색체가 없는데 뭔 소리해. 이 그림은 뭐냐라고 나도 몰라. 그냥 이거는 가상의 그림이야. 그냥 그런 거보다 해. 틀린 건 아니라고 쌤이 얘기했어. 자, 얘는 이제 복제 후 체세포죠. 정확하게 이 그림이 보면 이건 분열기 전기 정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아직 중앙이 없으니까. 얘는 세트가 있어 없어? 짝이 있죠. 짝짝 짝짝짝짝짝짝 EN이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염색체 수가 동일합니다. 8개고 8개야. 하지만 뭐가 달라? 희인이 양이 2배 차이가 나. 자, 얘는 드디어 짝이 없지. 그래서 이거는 N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그림만 보고도 우리는 너 생식세포. 근데 가끔씩 문제 풀다 보면 얘가 갑자기 S기로 된대. 뭔 소리야.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생식세포가 되는 순간 얘의 운명은 끝난 거야. 사람으로 치면 어때? 3일 후에 얘는 싹 죽어. 사라져. 왜냐면 생식세포의 수명이 하루에서 한 이틀, 3일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이 그림이 되는 순간 얘는 3일 후에 다 없어져. 우리 몸에서. 수명이 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정리가 됐죠. 이게 핵형, 핵상. 자, 밑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의 염색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4 더하기 XX와 XY. 그래서 이걸 무슨 염색체라고 하냐면 요거를 상염색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성염색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자가 남자보다 유전자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덩치가 큰 X가 2개가 있고 남자는 조그만 게 있어서.
그래서 여자가 DNA 양이 더 많은 거야. 남자는 DNA 양이 적은 거. 무조건 X가 큽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22개, 1개. 그래서 2N은 무조건 44. 그 다음은 2개. 이거 2개죠? 그럼 N은 몇 개가 되겠어? 22 더하기 1개의 성염색체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성의 결정은 누가 한 거냐면 아버지가 하신 거야. 아빠가.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 하셨잖아. 성의 결정. 왜 내가 여자지? 그러면 아빠한테 물어봐. 물론 아빠도 모르지, 당연히. 그러니까 아빠가 하신 거야. 왜냐면 난자는 엄마 거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이런 유전학이나 이렇게 생명과학을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데는 그래서 누굴 타박해? 여자를 타박하잖아. 왜 딸을 낳니? 하고. 옛날엔 그랬댔잖아. 요즘에 이제 그럴 일이 없지만. 옛날엔 그래서 어느 집 가면 딸 하다가 아들 낳아. 그런 집이 요즘은 없는데 그런 집 많았어. 왜냐면 아들을 못 낳으면 이제 구박을 받으니까. 그땐 그랬지, 그치.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누가 뭐 아들을 낳아. 그치. 그런 게 어딨어. 딸을 낳으면, 딸 낳으면 해외여행 가고, 아들 낳으면 몰라, 뭐, 어쨌든. 그치. 요즘은 딸이 더 훨씬, 그렇대. 난 아들인데? 몰라, 나도. 자, 얘 때문에 남자가 되죠. 정확하게 퍼센트가 1대1이 됩니다. 1대 1, 이렇게. 이게 무슨 법칙이야? 무슨 법칙이라고? 맨델의 분리 법칙이야. 잘 기억해. 이거는 법칙이야. 맨델의 분리 법칙이라고. 잘 기억하세요. 이거 유전법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핵형 분석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에. 그래서 주의 깊게 볼 거는 성별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꼭 21번을 보세요. 얘는 정상이야. 그래서 21번을 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번 시험 범위는 아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돌연변이의 경우는 3개 있으면 다운 증후군입니다.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보통은 이런 그림이 나올 때 갑자기 느닷없이 혈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사람의 혈액을 통해서 핵형 분석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절대 무슨 구는 안 돼. 적혈구에는 핵이 없어요. 무핵세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혈액을 통해서 이 핵형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누구는 백혈구만 가능해요. 백혈구에만 핵이 있거든. 적혈구하고 또 뭐도 없냐면 혈소판도 없어. 얘네들은 아예 핵이 없는 무핵세포입니다. 우리 몸에 몇 개 없는 무핵세포야. 그래서 혈액이 나왔잖아. 그냥 느닷없이 항상 백혈구 생각해야 돼. 적혈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얘들아, 적혈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자, 무조건 백혈구만. 이것도 꼭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뭐냐면 크기 순입니다. 1번에서 22번까지. 그래서 22번이 가장 작아. 당연히 작을수록 유전자는 적겠지. 얘는 유전자가 훨씬 많을 것 같아. 22번보다.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문제가 하나 있죠. 기출문제 다시 보기. 자, 여기서 보면 요거는 이제 숙제도 아마 있는데 요거 이제 지워버리고. 자, 여기 보면 짝이 있니 짝 없니 얘들아? 처음이니까 선생님 같이 보려. 짝이 있죠. 상동, 어쭈구리, 수컷, 얘는 됐지? 수컷이네. 모양과 크기가 달라. 큰 건 X, 작은 건 Y. 자, 얘를 봤더니 얘는 얘하고 또 다른 종인데 완전 다르지. 왜냐하면 연결할 게 없어. 근데 얘는 짝이 없어요. 얘는 N은 4죠. 그 다음에 뭐 쓸 게 없어. 왜냐하면 암컷인지 수컷인지 솔직히 모르잖아. 이 그림만 있으면 모르죠. X를 가진지 Y를 가진지 모릅니다. 근데 다 아는 건 뭐냐면 상이 3개고 성이 하나야. 근데 그 성 존재를 몰라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야 나와 있네. 그래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A와 B의 성염색체는 X, Y라고 했지만 얘는 X를 가진지 Y를 가진지 그건 모르지. 그치?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문제 풀면 기억은 성이에요. 자, 니은하고 디귿은 상동이 없죠. 왜냐하면 상동이 있으려면 EN에서만 관찰이 가능합니다. 근데 N인데 무슨 상동이야. 대립 유전자도 없죠. 자, A와 B의 생식세포에 있는 염색체 수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E는 6이라서 N은 3이고 N은 4라서 다르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거 조금 이따 뒤에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자, 여기 이제 별거 아닌데 여기 나왔어.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보면 사람하고 침팬지, 뭐 감자, 두꺼비, 개, 초파리 이런 게 나와 있죠. 근데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생물이잖아. 근데 염색체 수가 달라요. 달라요. 근데 다른 거를 여기서는 절대 뭐가 얘들아 절대 핵형은 다르겠죠. 종이 다르면 핵형이 다릅니다. 근데 뭐가 같다? 핵상은 같을 수 있어. 왜? 이건 전부 다 EN이잖아. 감자도 EN이고 초파리도 EN이고 두꺼비도 EN이고 이건 다 핵상은 같은 거죠. 모양, 크기, 개수 그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종이 다르고 성별이 달라도 핵상은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핵형은 무조건 다릅니다. 핵형은 무조건 달라요. 자, 오늘의 숙제 들어간다. 자, 오늘의 숙제. 자, 5페이지부터 푸는 거야, 여기서. 자, 숙제는 어디 가냐면, 얘들아, 우선 여기 9페이지까지 푸는 거거든. 근데 선생님하고 같이 해볼 게 뭐냐면, 자, 8번을 가보세요. 6페이지 8번을 가봅시다. 자, 6페이지 8번. 자, 선생님이 1분 30초를 줄 테니까 한번 워밍업을 한번 풀어볼래? 1분 30초, 8번. 한 개만 우선 풀어봅시다. (6번) 말고 (8번) 아, 나 진짜 우리 유진이 유진이 같은 애들은 6번을 풀고 8번까지 풀려고 숙제 미리 하려고. 나 진짜 이런 성실한 애들을 어떻게 해야 돼. 8번 풀으라 했는데 6번 풀고 8번 풀려고. 미안해. 너무 큰 소리로 개인 정보를 남발했어. 6번은 너무 쉽고 8번. 힌트 간다, 얘들아. 힌트는 뭐냐면 8번 그 있잖아. 막대 그래프 위에 써. 빨리. 오른쪽에 설명되어 있는 거 한번 써봐. A 스타, B 스타 그걸 한 번씩 써봐. 그게 힌트야. 이게 힌트라고요, 얘들아. 그냥 이거 한 번씩 써보는 거야. 이렇게 쓰고 그다음 여기 뭐라고 쓸 거야, 이거? 잘 안 보인다. 이거 A 스타 2개 있죠. 그 다음에 B 이렇게. 이게 힌트야. 이렇게 쓰는 게 힌트라고. 다 풀었어? 오, 되지. 자, 이렇게 쓰니까 뭐 보이니? 자, 먼저 얘는 둘 다 체세포야. 선생님 어떻게 알죠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잡종이 있으면 다 체세포예요. 자, 얘는 체세포가 이거 EN일까 N일까? 얘들아, 혹시? 자, 마구잡이로 그냥 EN으로 풀지 말고 이거 EN이야 N이야? EN이야. 왠 줄 알아? 1하고 2가 그러니까 하나짜리하고 2개짜리가 같이 있잖아. 이건 무조건 EN이야. 무조건. 근데 왜 B가 하나냐고. 그렇지. 이거 하나만 적어주면 되죠. 아까 B가 성염색체. 그러니까 앞에 그냥 약간 그림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유전자로 표현을 했죠. 성염색체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방학 때 조금 연습하기로 했지만. 그래서 얘는 여자야. 서로 다른 X를 가지고 있고 얘는 X 염색체 존재할 대립 존재가 하나밖에 없잖아. 자, 문제 풀읍시다. 옳은 걸 찾으시오. 가는 남자 아니야. 기억이 가잖아. 이거 둘 다 섞여 있죠. 바뀌었잖아. 그치? 얘가 여자고 얘가 남자입니다. 자, 기억의 핵상은 아니야. EN이야. 이렇게 있는데 무슨 N이야. A하고 A 스타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몰라, 얘들아. 혹시 이렇게 있으면 N인지 EN인지 몰라요. 이거는 N인지 EN인지 몰라. 둘 다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 그냥 하나만 적을게. 힘드니까. 이거 N이잖아. 이 그림을 보면 N이죠. 그러니까 N인지 EN인지 모릅니다. 근데 서로 다른
이형 접합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2n입니다. 무조건 2n. 하나만 있어도. 그 다음에 니은에 존재하는 b는 그렇지. 이게 바로 반성주전의 특징이죠. 바로 남자의 x염색체는 누구한테 받아? 엄마가. 그 다음 누구한테 준다고? 딸한테. 그래서 어머니 정답은 지금만 맞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는 문제라서 풀어본 건데. 자, 다시 1번까지는 풀어줄 거야. 이거는 안 배운 거라 선생님이 그냥 풀어줄게. 안 배운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자, 이 그림을 보면 이건 핵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특별히 핵 안에 있는 걸 인이라고 해요. 안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러면 A는 뭐냐면 그 핵이야, 핵. 자, 이건 DNA죠. 히스톤이죠. 자, 염색체죠. 염색체. 자, A에는 염색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그럴 거야. A에는 염색체, 핵이라서 핵 안에 염색사가 엄청 많습니다. 미안해, 염색체는 아니고요. 왜냐면 핵이 있으면 염색사만 있어요. 핵이 없어져야 염색체가 생기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B는 기억에 이거 배운 적이 없잖아. 근데 이건 통합과학 때 배운 거라. 자, 어디서 만들어져? 단백질은 어디서 만들어, 얘들아? 리보? 그렇지, 틀렸어. 이는 아니야. 핵은 아니야. 리보솜이야. 그래서 풀어주는 거야, 혹시. 자, 그 다음에 니은아, 이것도 배운 적이 없죠. 인지질 이중증을 우리는 세포막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건 세포막이 아니라서, 얘네들은 세포막이 아니라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 풀어줌. 정답은 1번이. 자, 아마 답은 교재실 뒤에 있으니까 알아서 채점해보면 되고요. 자, 별표를 한번 쳐봐. 다음 주에 못 풀어도 되고 풀어도 돼. 근데 왜냐면 우리가 방학 때 연습을 했기 때문에 4번, 5번, 6번. 자, 4번, 5번, 6번은 다 별표를 치세요. 조금 어려워, 얘들아. 조금 어려운데 한번 연습해봐. 4번, 5번, 6번. 자, 못 풀어도 되고, 어쨌든 다음 주에 이걸로 이제 연습을 다시 한번 할 거야.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자, 어디를 보면 되냐면, 86페이지 한번 가볼래? 자, 여기서부터 숙제야. 이게 이제 모의고사거든. 자, 또 다른 모의고사. 여기서부터 연습해야지. 자, 1번부터 자, 쭉 가서 88페이지 가면 9번 보이잖아, 얘들아. 요 9번. 자, 요것도 살짝 V 표시해줘. 엄청 어려운 건 아니야. 우리 방학 때 연습했던 거라. 9번 푸세요. 이제 살짝 어려울 거야. 왜냐면 세포 주기 내용이 조금 있어서. 그러니까 아직 세포 주기 안 했잖아. 다시 두 번째 세컨드로 안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핵형과 핵형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해서 선생님한테 문제가 너무 많다고 뭐라고 해가지고 어디까지만 내줄 거냐면 12번까지만 내줄 거거든. 오늘의 숙제는 그래서 12번까지만 풀면 돼. 11번까지 풀면 되겠다. 맞지? 11번까지. 그러니까 몇 페이지까지냐면 91페이지까지 풀면 돼. 그래서 오늘의 라스트 9번하고 11번을 선생님하고 같이 풀 겁니다. 지금 9번하고 11번만. 자, 9번하고 11번만. 자, 선생님이 3번을 줄 테니까 둘 다 한번 풀어볼래? 3번 9번하고 11번. 자, 이게 바로 핵형 문제. 핵형 문제. 9번하고 11번을 보세요. 어떤 애들은 지가 풀기 싫으니까 이게 뭐냐? 잘 안 보인대. 9번하고 11번. 우리 현경이 피곤해. 잘 풀고 있지? 걱정된다. 쓰러질까봐.
우도 다 풀었어? 잘 풀었어? 그치. 뒤에 뭐 다 확인해도 되고. 자, 그럼 선생님하고 한번 해볼까? 오늘 너희들 숙제인데 선생님 같이 해보는 거야. 다시 한번 연습하는 그림은 세포 가나다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 그 요령은 뭐냐면 신속 정확기지.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빨리 실수 없이 이제 푸는 연습.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 어떤 애들한테 이런 주문을 했어. 그러니까 야, 어떤 애들은 뭐냐면 문제를 되게 깨끗하게 풀어. 그러니까 진짜 꼭 답을 보고 베낀 것처럼 답만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사실 점수 좋게 나오기는 쉽지 않지.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최대한 더럽게 풀어. 뭔가 메모를 하고 막 긋고 쓰고 막 하는 게 너희들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테스트를 볼 때도 보면 어떤 애들이 있냐면 문제가 너무 깨끗해. 그러니까 얘가 찍었나? 그러지는 않았을 건데. 그리고 이제 실수하는 애들이 대부분 뭐냐면 문제가 너무 깨끗해. 그러니까 그렇게 풀지 말고 좀 막 샤프심이 아까워서 그런가? 내가 선생님 사줄게. 샤프심 필요한 애들이 있으면. 뭘 고개 끄덕하지 말고. 필요하면 얘기해, 얘지야. 자, 얘는 암컷이죠. 여기서. 근데 문제를 읽어봅시다. 두 가지 종이고, 가는 A래요. 자, 나는 B래요. B 아니면 C래요. 자, 그러면 암컷입니다. 혹시 얘하고 같은 종이 있을까요, 얘들아? 얘하고 같은 종. 얘 같은 종이죠. 자, 가하고 라만 같은 종이고, 얘하고 얘가 다른 종인데, 얘가 B인데, 얘는 B 아니면 C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다른 종이니까 당연히 뭐가 될까? C가 되겠지. 다른 종은 C가 되고, 나머지는 B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얘하고 얘가 같은 종이거든. 근데 얘는 또 뭐냐면 같은 B가 됐는데 얘가 무슨 컷이야? 수컷이죠. 그래서 B는 수컷입니다. A하고 같은 종이거든. 미안. 자, A하고 C가 같은 종이에요. 근데 얘는 또 뭘 가지고 있어? C는? Y를 가지고 있죠. 자, 다시 A하고 C가 같은 종이야. 하나 암컷, 하나 수컷이고 그냥 B가 3개가 있는데 같은 놈 거야. 다 놈이야. 수컷이라서. 자, 다 찾았죠. 그 다음에 가와 라는 같은 종이다. 맞죠? 그리고 동원체 위치를 보면 돼. 동원체 위치를. 자, B하고 C는 성이 다른가요? 자, B는 수컷이죠. C도 수컷입니다. 그래서 Y를 쓴 거야. 만약에 너희들 이렇게 Y를 안 찾고 했으면 다시 눈으로 찾아야 돼. Y였나? 그럴 필요가 뭐였어? 이미 처음에 썼는데. 그래서 성이 같죠. 그 다음에 라는 B가 아니라 C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죠. 자, 오른쪽 11번. 그림은 세포 가나다라 각각이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내는 거고 A, B, C. 가는 A래요. 자, 나는 B래요. B 아니면 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니까 얘가 다르지. 어떻게? 얘 맞는 게 없어. 얘 맞는 게 없어. 그 다음에 얘도 없어. 조금 이렇게 화질이 떨어지긴 하죠. 그래서 얘가 C가 되고 얘가 B가 될 수밖에 없죠. 얘는 암컷이 하나, 둘, 셋, 넷. 암컷 맞지. 같은 B니까. 그 다음에 얘는 수컷이죠. A, B가 같은 종이네. 그럼 요게 XX고 X고 Y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옳음을 찾으시고 그래서 가와 라는 같은 종이다. 그래, 종은 같고 성이 다릅니다. 암컷 수컷이. 자, X염색체 수는 라는 몇 개야? 2개죠. 나는 몇 개입니까? 나는 하나죠. 그래서 2배가 맞습니다. 여기서는 N이라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B와 C는 핵회이 같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숙제인데 선생님이 2개 풀어줘. 제일 그거 한 거.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얘들아 11번까지 91페이지. 자, 여기까지 풀어오면 되는 거. 자, 우선 여기까지.